213쪽. 전기적 성질을 기준으로 물질을 구분할 때 철은 도체, 실리콘은 반도체, 유리는 부도체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철은 전기가 흐르고 실리콘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고 유리는 안 흐르고 뭐 그런 거잖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도체, 반도체, 부도체 중에 하나의 성질을 띈다. 니네 이거 문장 좀 이상한 거 확인되나? 이 문장 이상한 거 찾을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도체, 반도체, 부도체 중에 하나다. 아니야, 이거는 셋으로 찢는다고 치고 대부분의 물질이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닌 건 뭐지? 아닌 건 셋 중에 또 다른 게 있나? 아니면 두 개 성질을 갖나? 도체, 반도체 두 개 성질이면 그냥 반도체 성질 아니야? 반도체, 부도체 두 개 다면 반도체 아니야? 도체, 부도체면 반도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냥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나노 크기의 튜브 형태를 뜻해요. 탄소를 기반으로 나노는 굉장히 작은 거잖아. 실제로 탄소 나노 튜브는 1에서 20 나노미터 크기라고 합니다. 되게 작대요. 튜브는 형태인데 니네 튜브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튜브가 어떻게 생겼지? 사례가 있다. 왜? 이것만 가져갈 거야. 이게 튜브예요. 이게 튜브입니다. 이게 튜브. 니네 수영장 가서 쓰는 그 도넛 모양의 튜브 말고요. 이게 튜브예요. 그러니까 튜브가 어떤 모양이에요? 빨대 같은 모양이라고. 관입니다. 관. 튜브는 관이에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로 지나가는 거야. 뭐가? 물질이? 튜브입니다. 튜브. 탄소 나노 튜브는요. 이 빨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편하게 CNT라고 부릅시다. 탄소 나노 튜브는 너무 복잡하고요. CNT로. CNT는 공유 결합을 해요. 이거는 니네 1학년 때 배웠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나노미터 크기 튜브 모양 이런 물질이에요. 1에서 20 나노미터 범위의 직경을 가지고요. 구조에 따라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탄소 나노 튜브는 구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도체가 되고요. 어떤 거는 반도체가 돼요. 필요할 때 구조를 달리하면 요거를 얻을 수 있고 요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미리 얘기할게요. 이 뒤에 나오니까. CNT 중에 암체어형은 도체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형이나 아니면 카이럴 형태는 반도체입니다. 이따가 나와요. 반도체는 도체와 달리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 전자가 특정 에너지 간격을 뛰어넘어야 전기가 흐르는 물질로 전자가 넘어 에너지 간격을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어디 보자.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막 가다가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엔 못 지나가요. 왜? 벽에 부딪히잖아. 그때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밀어서 여기서 점프하거든요. 그때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밴드 갭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밴드 갭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뭐는? 도체는요. 도체는 그래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하면 오히려 얘가 이동을 못해요. 잡히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잡혀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열을 해주게 되면 얘를 더 밀어준다고. 그래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의 이동이 맞죠? 전기 전도라고 할까? 전기의 전도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게 도체하고 반도체 차이 중에 하나고요.
왜 하필 반도체를 써야 되느냐?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있잖아. 요거 이따가 문제 4번 써먹을 때 다시 한번 활용할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 문제 4번을 똑바로 풀기가 좀 쉽지 않거든.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전기 전도도가 증가를 한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좀 프린트를 잘 참고하면서 봐야 돼. 중간중간에 어디 필요가 할 거야. 자, CNT 구조를 살펴보기에 그림일과 같은 2차원 구조의 흑연면을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탄소 원자가 3개 다른 탄소 원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얘 친구가 3개야. 하나, 둘, 3개.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는 게 공유 결합이잖아요. 단단하잖아. 그다음에 얘는 어디 보자. 얘는 얘랑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그냥 편하게 이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벌집 모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니네 책에 있는 3개의 그러니까 3개의 다른 탄소 원자 공유 결합한다는 이야기는 얘가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이거를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뿐이야. 근데요, 좀 의미가 있는 건 잘 보세요. 언제까지 그리실 거예요? 더 그려야 돼. 이따가 문제 풀 때 필요해. 근데 책이랑 달라요. 정밀하지 않아서 좀 다를 거야. 선생님, 그럴 때는 PPT를 띄워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화면 이게 칠판에다가 쏜 다음에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터는 너무 비싸더라고. EBS나 인터넷 강의에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칠판에 내용 쏘고서 거기에 필기하시는 거. 그게 제일 좋은데 한 몇백 할걸요. 근데 학교에 사줄 일은 없고 내가 사자니 귀찮고 쓸 데도 없고.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자, 보세요. 지금 니네 거기에 흑연면이라고 했잖아요. 흑연입니다. 흑연은 탄소로 돼 있잖아요. 흑연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예요. 흑연은 판 형태야. 그래서 찾아보니까는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얼기설기 살짝 붙어 있거든. 위에 아래가. 흑연 니네 볼 수 있죠? 어디에 제일 많지? 연필이나 샤프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잘 깨져요. 왜 깨지느냐? 판 형태로 얼기설기 엮여 있으니까 쪼개지는 거야. 근데 이 판의 형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니네 탄소 중에 제일 강한 게 뭐죠? 다이아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똑같이 탄소인데 왜 얘는 부서지지 않느냐? 얘는 한 개가 주변에 4개하고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면체 안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체입니다, 입체. 그래서 안 쪼개진다고. 반면 흑연은 얘네들은 되게 튼튼한데 위하고 아래가 쪼개진 게 되게 쉬워. 그래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흑연면이라고 한 거는 정말로 면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볼 거야. 니네 좀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를 보면 그냥 이게 흑연면이야. 말아봐요. 나처럼 세로로 말아. 둘둘 말아. 둘둘 맙시다. 초등학교예요. 둘둘 말아. 둘둘둘둘 말면 됐죠? 정확히 말아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튜브입니다. 이게 탄소나 튜브야. 이게 지금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줬던 게 이런 형태였잖아.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면 돼요. 혹은 이렇게 말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많으냐에 따라서 많은 방향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어요. 그게 핵심이야. 어떻게 많으냐? 지금 이렇게 말았잖아. 세로로 만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로로 말면 그게 지그재그형이야. 특히나 니네 지금 여기 프린트 준 거에서 여기를 봐봐. 요거를 보면요. 요거야 요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요거대로 그냥 만 거잖아. 우리가 세로로 말았으니까 요게 바로 뭐냐? 이게 지그재그형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설명 보시면 봐봐. 흑연면의 한 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를 00으로 표시하면 봐요. 이제 해볼게요. 00이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자. 뒤에 문제 3번을 준비하면서 풀자고. 여기를 원점으로 할게요. 이게 00이에요. 그러면 흑연면에서 구조에서 일단은 이렇게 가요. 이게 한 칸이야. 이게 한 칸이에요. 이것도 한 칸이고요. 요것도 한 칸이고요. 요것도 한 칸이에요. 이제 문제 3번에 보면 여기가 A예요. 그래서 A의 좌표를 굳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 0이니까 4,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을 더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B예요. 그래서 B의 좌표는 6,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면 위로 한 칸 올라갔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한 칸 내려간 거야. 물론 이게 지금 안에 육각형 크기가 다르니까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게 한 칸 내려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 칸 내려가면 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겠지. 여기 좌표는 어떻게 돼요? 한 칸 가고 하나 내려갔으니까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보면 니네 문제 3번에 거기에 C 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C잖아. C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갖고 거기서 하나 내려갔지. 그래서 C는 3의 마이너스 1인데 그냥 밑에 위에 마이너스 개념 안 하고 그냥 3의 1 하기도 하더라고.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식이면 D는 어디예요? D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C에서 하나 더 내려갔고, 또 그려야 돼. 하나 더 그려야 돼. 하나를 더 그려야 돼요. 하나, 둘. 좀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맞죠? 하나, 둘 내려갔고, 하나, 둘 여기다. 여기서 이건 직선이지.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D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이해해. 이게 D예요. 그래서 D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두 번 더 갔잖아. 3의 3이에요. 자, 요건 이따 써먹읍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CNT 나오게 되면 좌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몇 칸을 갔느냐, 몇 칸을 내려갔느냐. 근데 봐봐. 이제 그래서 요 라인들은 다 끝자리가 0이에요. 왜냐? 수직축이잖아. 수평축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개념이야. 여기에 가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아까 요거 말았잖아요. 요거를 세로로 말면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연결을 다 만나게 되면 그 형태가 마치 지그재그처럼 된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지그재그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봐요. 한 칸 가고 한 칸 내려갔죠? 여기가 1의 마이너스 1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칸 가고 내려가면 여기가 2거든요. 2의 마이너스 2잖아. 아니면 위로 올라갑시다. 한 칸 가고 올라가면 한 칸을 갔다가 여기, 아니면 두 칸 가서 여기서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요거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뺀다고 치고요. 숫자가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얘가 얘랑 만나게끔 연결을 하거나, 다른 색깔로 얘가 얘를 만나게끔 하거나
얘가 이 선으로 쭉 지금 삐뚤어진 거는 이게 정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만나게끔 설정을 해 놓으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엄청 이상하거든요.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상하죠? 이해해요 그냥. 어디 있어? 대신 요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니네 책에 있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보면 니네 책에서는 213쪽에 그림 3이에요. 옆으로 돌려놓으면 그 모양이 요렇게 돼요. 약간 사선으로. 근데 요게 마치 이렇게 사람이 앉는 의자 형태 같다고 해서 팔걸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암체어죠. 그래서 형태가 다른 거는 어느 지점을 만나게 하느냐야. 그럼 봐봐요. 0과 0이 4, 0과 만나면 말려요. 0과 0이 6, 0과 만나게 하면 말리죠. 0과 0이 여기에 3, -3과 만나게 하면 둘둘 말릴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봐. 얘는 그냥 이렇게 말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말아요? 약간은 사선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봐봐. 요거를 보세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보면 이게 암체어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려고 하면 이 프린트를 어떻게 말아야 돼요? 약간은 대각선으로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면 돌려놓으면 요게 되고요.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말면 이렇게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옆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띠는 겁니다. 이게 암체어야. 근데 또 보세요. 아까 이런 점 같은 거 만들었잖아. 근데 보면 끝자리가 0인 것도 되게 많고요. 똑같은 것도 많겠지만 그 이외의 점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점, 이거랑 얘를 연결한다. 아니면 얘랑 얘를 연결한다. 아니면 얘랑 얘를 연결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빼고 요 점 빼고 다른 점들하고 만나는 걸 뭐라 그러냐? 카이럴이라고 그래요. 카이럴 CNT. 그러니까 유형은 세 가지야. 그러면 니네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니네 프린트를 보면요. 거기에 왼쪽 위에 두 개 있지? 그게 카이럴이에요. 더 꺾어야 돼. 더 사선으로 말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지그재그 CNT 써 있고요. 암체어 CNT 써 있고요. R 카이럴, L 카이럴 써 있잖아. R 카이럴, L 카이럴 다 카이럴이에요. 방향이 다를 뿐이야. 그럼 추가 문제 하나 낼게요. 밑에 A, B, C에서 어떤 게 카이럴이에요? C입니다. 봐봐요. 카이럴은 봐봐. 지그재그랑 암체어는 이렇게 뭔가 반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렇게 말면 돼요. 근데 카이럴은 00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좌표가 만나는 것도 아니라서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옆으로 돌면서 만다고. 이게 카이럴이에요. 그럼 하나 추가 질문. A하고 B 중에 어느 게 지그재그고 어느 게 암체어예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봐봐. 중간에 거를 보세요. 니네가 빨간색 같은 걸로 나처럼 표시를 해봐. 세 개만 찾으면 돼요. 각 CNT에서 세 개씩만 골라내면 이렇게 돼요. 지그재그는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그재그야. 암체어는요? 암체어는 형태가 달라요. 이렇게 되고요. 어디 보자. 카이럴은 이게 꺾여 있다고. 뭘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럼? 뭘 기준으로 보면 될까? 됐다. 이게 카이럴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위에 뿔이 있느냐, 면이 있느냐, 그 면이 누워 있느냐, 이런 거. 그럼 밑에 있는 표 중에 A가 뭐죠? 그게 암체어예요. 그 다음에 B는 그게 지그재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구분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책에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책에 지그재그 나와 있고요. 암체어 나와 있고요. 카이럴 나와 있는데
그림에는 지그재그랑 암체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카이를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써놨잖아. 암체어는 도체고요. 반도체는 지그재그형과 카이럴은 반도체가 돼요. 물성에 따라서. 얘랑 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니네 고민해 보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도체고 얘는 반도체고 얘도 반도체인데 도대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지? 그리고 카이럴은 언제 쓰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면 되게 좋겠죠? 그런 게 심화학습이 될 겁니다. 기본 이론은 이래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빼먹은 것만. 213쪽의 그림 밑에를 볼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1의 어느 지점 탄소든 정수인 N과 M을 이용해 NM 형태 표시할 수 있고요. 이때 00점이 50, 80, N0 표시한 점과 만나서 말려서 튜브가 만들어지면 중요한 건 말리는 거야. 흑연면이기 때문에. 그림 이와 같이 탄소 결합선이 지그재그 모양된 CNT, 이거를 지그재그형 단일벽 CNT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기준점과 33과 같이 N은 곧 M인 점이 만나서 CNT 만들어지면 의자의 팔걸이처럼 암체어형 단일벽 CNT. 기준점에서 위에 두 개 빼고 0으로 끝나는 거 빼고요. N, M 똑같은 거 빼고요. 다른 어떤 점과 만나게 튜브를 말면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다 보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카이럴 단일벽 CNT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면 CNT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이건 지금 선인데 사실은 뭐예요? 다 요거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면 에너지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암체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거니까 도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카이럴이랑 지그재그는 그게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반도체 CNT의 밴드 갭 크기는 튜브의 직경이 작을수록 커지게 된대요. 잘 보세요. 밴드 갭은 빨간색으로 할까? 얘가 더 클 거 아니냐? 그럼 빨간색이 직경이 큰 거예요? 노란색이 직경이 큰 거예요? 밴드 갭이 얘가 더 커? 그럼 얘는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직경이 크겠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넘어가서 문제 3번을 좀 풀어볼게요. 지금 한 얘기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른쪽과 같은 2차원 구조 흑연면 특정 탄소 위치는 기본 단위 B1, B2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기준점 5가 A, B, C, D 합성이 된다면 각각 A, C, N, T 등등 이렇게 표시한다. 보세요. 여기 했잖아. 자, A, C, N, T는요. 어떤 형태예요? 0과 만나니까. 0과 만나니까. 이 둘은 A, C, N, T, B, C, N, T는 다 무슨 형태예요? 다 지그재그예요. 그 다음에 D는 뭐죠? 똑같은 숫자잖아. 뭐지? 얘는 암체어예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 CNT는 얘는 카이럴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야. 1번 A점 탄소 위치는 4형 나타낼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2번 B, CNT가 A, CNT보다 밴드갭이 더 크다. 자, 이거 꽤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A, CNT하고 B, CNT하고 누가 더 직경이 커요? 당연히 6입니다. 왜 6이죠? 생각해봐. 근데 이게 책에 없어서 이게 니네 응용이 되는데 ACNT 같은 경우에는 원점과 A가 만나서 거기서 말아요. 그러니까 ACNT는 이게 둘레예요. 그 다음 BCNT는 원점부터 6까지가 둘레거든요. 그럼 말아보자고. 이게 BCNT면 ACNT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A고 이게 B예요. 누가 더 직경이 커요? B가 커요. 그럼 누가 더 갭이 작아요? 이게 B예요. 이게 A고. 그러니까 3번에 2번 BCNT가 밴드갭이 더 크다고 한 건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는요. 분명히 0과 4가 만났을 때 이게 둘레가 된다는 얘기를 명확히 하진 않았거든. 이해할 수는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 관계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게 맞다. 3번 CNT는 반도체다. C는 아까 카이럴 그랬으니까 반도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D는 암체어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D는 반도체나 부도체가 아니다. 맞죠? 아까 암체어는 도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번이고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헷갈리는 거고 어쨌든 풀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네 나눠준 프린트를 잘 보면 다시 이거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요 얘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잘 보면 이게 흑연면이잖아. 근데 이 흑연면 하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마느냐에 따라서 카이럴, 암체어, 지그재그잖아. 그래서 잠깐만 니네 어디를 보냐면요. 214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세 번째 줄. 합성된 단일벽 CNT에는 반도체와 도체 성질을 가진 CNT가 섞여 있으므로 이거를 100% 분리해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직경에 따라 물성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수업할 때마다 돌돌 말고 있거든요. 돌돌 마는 게 매 교실마다 달라. 반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CNT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크게 바뀝니다. 갭 차이도 나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요. 자, 또 하나. 이게 한 장인데 조금씩 방향이 바뀌면 아예 물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섞인데 실제로 합성할 때는요. 섞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리해내는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다. 됐죠? 자, 이따 써먹을 거야. 213쪽 다시 오세요. 지웁니다. 이렇게 만든 CNT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그게 전기 소자거든요. 근데 기존에 거기 봐봐요. 이제 과학자들은 단일벽 CMT를 이용해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자소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한 거잖아요. 뭘 가지고? CNT를 가지고 극복을 한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기존의 기술력은 주로 실리콘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예요. 보세요. 단일벽 CNT를 이용해 제작 가능한 대표적인 소자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이다.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런 게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또 이상한 얘기 해야 돼요. 니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까만색 되게 작은 거 본 적 있죠? 까만색 철사 크기는 이게 한 5mm쯤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납땜할 때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그리고 보통은 이게 소스고요. 이게 드레인이고요. 이게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트랜지스터가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는 건 아닌데 실리콘 들어가는 거랑 이거 전개 효과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니네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알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들이 반도체를 진짜 좋아해서 정말 좋아하지. 얘가 소스, 얘가 드레인. 그래서 보통은 S로 표현하고요. D를 표현하고요. 얘가 게이트예요. G. 그리고 여기는 뭘로 돼 있느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얘한테 전압을 걸죠? 전압을 걸면 얘에 있는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뛰어넘어요. 여기로 다 온단 말이야. 다 와. 다 오니까 실리콘 트랜지스터는 이래요. 다 오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거 관련해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동을 해요. 쫙 가는 거야. 그럼 전기가 흘러요. 근데 얘가 전압을 끊잖아요. 끊으면 얘네가 다시 와. 밀려서. 그럼 다시 얘가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런 원리야. 대략적인 원리는 그래요. 근데 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는 여기에 통로를 만들어줘요. 뭘로? 이 통로가 바로 CNT예요. 전에는 실리콘으로 이걸 했지만 이게 CNT로 들어가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이제 보세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 3개 전극이 사용되는데 소스 및 드레인과 전기적으로 절연된 게이트 전극이 가는 전압에 따라 봐봐. 게이트에 가는 전압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대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전류의 양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맞죠?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절하면 되죠. 내가 1V를 넣으면 하나만큼 이동할 거고 2V를 넣으면 2개만큼 이동할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류 통로인 채널의 폭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되게 간단해. 어떤 이치냐면요. 내가 이만한 기판에 트랜지스터를 100만 개를 넣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랑 1억 개를 넣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랑 어떤 게 더 작아야 돼요? 요게. 당연히 1억 개를 넣을 때 작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요 통로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요 통로를 최대한 작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봐. 내가 오밀조밀 모이게 하려면 집적도를 높이려면 채널의 폭을 좁게 해야 돼요. 당연한 이치야. 뭔가 오밀조밀하면 뭔가 크기가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리콘으로 채널을 작게 만드는 가치가 일단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채널의 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니네 못 지나갑니다. 그렇잖아? 그런 원리야. 채널의 폭이 작아지게 되면 흐름의 경로도 작아져서 전자가 이동을 못해요. 니네가 50cm 통로를 지나가는 거 쉽지 않잖아? 근데 그러다 더 좁아지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나 몇 명은 1m 되면 편하겠지만 한 60, 50 지나가겠지 설마? 40, 30?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 좁아지면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또 봐봐. 전자 이동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다음 장.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도가 더 큰 물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동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요.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 산란이 작아야 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봐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도가 떨어지는데 또 봐봐. 전자가 잘 이동하기 위해서는 산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산란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흘리고 간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전자를 100% 이동시키려면 하나도 안 흘리면 돼요. 그 얘기야. 산란이 많다는 얘기는 다 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발리스틱 전자수송이 있거든요. 발리스틱 전자수송은 하나도 안 흘리는 거예요. 산란이 제로야.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상황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채널의 폭을 아무리 낮춰도 전자 이동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마침 뭐예요? 이게 CNT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CNT는 요게 돼요. 요게 되니까 채널의 폭을 아무리 작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채널의 폭을 작게 하니까 오밀조밀 모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야. 그래서 문제 2번을 봐봐요.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4번이야. 그래서 4번이에요. 하나하나 가니까 돼요. 집적도를 높이려고 채널을 작게 만들었더니 전자가 이동이 안 된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이 잘 되려고 하다 보니 흘리지 않는 게 CNT가 되더라. CNT를 쓰니까 채널의 폭을 좁혀도 전자가 이동을 잘 하더라. 그러니까 오밀조밀 모아서 반도체를 만들더라. 극복. 됐죠? 이런 과정이야.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시 왼쪽으로 옵시다. 발리스틱 전자수송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기존의 대부분 전자소자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단일벽 CNT가 집적도가 높은 거, 트랜지스터를 구현함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갖는다. 자, 또 하나. 이제 거기 온오프비 얘기하면 끝나요. 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의 CNT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거기를 보세요. 온오프비라고 하는데 온오프비는 이렇게 봐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성능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고요. 게이트 전압을 걸었을 때, 걸지 않았을 때 채널에 흐르는 전류값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좋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혹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좋거든. 근데 만약에 전압을 안 걸었는데 전기가 100만큼 흘러요. 전압을 걸었는데 똑같이 100만큼 흘러요. 그럼 1이잖아요. 이거는 얘가 스위치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봐봐. 전압을 안 걸었을 때 0.01만큼 전기가 흘러요. 전압을 걸었더니 100만큼 흘러요. 얼마죠? 만 아니냐? 그래서 이게 크면 확실히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니네가 교실에 불을 껐는데 불이 안 꺼져. 문제가 있잖아. 그게 실리콘은 좀 그런 면이 있다더라. 근데 CMP는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스위치로서의 기능을 충실해야죠. 높은 신뢰성을 갖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CNT는요, 직경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오밀조밀 더 모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직경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성질 CNT가 섞여 있으니까 분리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이 안에 넣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 기술도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반도체가 잘 된다. 1번 됐고요. 2번 됐고요. 3번 됐죠. 4번 볼게요. 5번은 안에 단일벽 CNT를 이용해 제작한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구조 오른쪽과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게이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절연체 밑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하나는 소스고 하나는 드레인이야. 보기에 힌트가 있어요. 디귿에 가하는 전압에 의해서 기역과 니은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조절된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디귿에 의해 조절되는 게 아니라 디귿에 가하는 전압에 의한 거야. 비슷한 거지만 아예 달라요. 1번 틀렸고요. 2번 산란이 많이 일어나면 뭐라 그랬죠? 흘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의 이동도는 작아집니다. 2번 틀렸죠. 3번 단일벽 CNT는 전류가 흐르는 암체형에 쓰일 수 없고요. 여기에 요거는 뭘 써야 되나? 지웠네. 여기는 반도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그재그 아니면 카이로를 써야 됩니다.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카이럴이나 지그재그 쓰라고 그랬잖아. 반도체잖아요. 아까 뭐랬죠? 아직 안 지웠지?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반도체는 가열을 하면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요. 도체는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4번은 맞아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있는 CNT가 반도체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그래, 게이트는 소스 드레인 다 절연돼야 되죠. 근데 돼 있지 않다 그랬지. 그래서 5번은 틀렸죠. 답은 4번이고요. 여기까지가 국어 시간에 하는 고분자 화합에 관한 이야기. 과학 첫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을 하고, 과학 두 번째 시간엔 정보 알고리즘을 하고, 오늘은 고분자 화학을 하고, 니네 다음 과학 시간엔 천체 물리 할 거야. 과학기술 7%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진화와 확산 반응. 그리고 과학하기 전에 3시간, 4시간 동안은 경제만 했고. 야, 난 국어는 언제 하냐?